자, 또 만났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위진남북조 시대랑 수나라는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개정 역사 1 순삭 강의에서는 뭘 살펴볼 거냐면, 종치네요. 위진남북조 시대가 아니라 수나라랑 당나라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춘추전국 시대 배웠던 거 기억하냐? 춘추전국 시대의 대혼란기를 겪고 나서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죠.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에서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위나라를 계승한 나라가 진나라, 한족이 만든 나라 강남지방에 있는 남조, 화북지방에 있는 유목민족이 만든 북조, 5호 16국 시대를 지나서 이 혼란 시기를 통일시킨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자, 이 수나라랑 진나라는 중국 전체를 통일했다는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그 역사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 수나라는 왕이 2명, 진나라 1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은 수나라랑 당나라의 키워드만 순삭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자, 수나라가 있어요. 수나라. 자, 수나라에서 알아놔야 될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한 가지랑 우리가 이 뒤에 나오게 될 당나라랑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수나라는 중국 최초로, 그 동아시아 최초로 과거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전까지는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레퓨테이션으로 뽑는다 그랬지, 제자백가, 이런 식으로 뽑았는데, 수나라는 중국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체계적인 관리 평가 기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 수나라가 있었을 때가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인데,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그 다음에 후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 때, 광종 때 과거제도를 실시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많이 좀 뒤처졌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짜증나죠? 자, 최초의 과거제 실시도 중요하고, 요게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주로 많이 틀리는 문제야.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중국의 나라를 꼽자면 당나라를 들 수가 있어요. 뭐 당나라의 중앙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육부제도를 고구려를 계승한 두 나라인 발해와 고려가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발해는 그대로 삼성육부제로 하고요. 고려는 조금 바뀌었다 하는데 이성육부제니까 그다지 큰 특징은 없는 거야.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동북아시아 한중일의 문화의 기반을 만든 나라가 바로 당나라인데, 여기서 함정이 바로 뭐가 있냐면 삼성육부제를 시작한 나라는 당나라가 아니라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당나라는 이 수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거죠. 모방하고 계승했다라고 나와 있죠. 모방이지 뭐, 계승은 얼어 죽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수나라의 뭐 양제가 대운하 만들어가지고 뭐 멸망했다. 이때가 이제 고구려의 살수대첩, 누구죠? 을지문덕 장군이 등장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중국 전체를 통일한 수나라랑 빡 붙어가지고 보내버리게 되는 거지.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20 개정일 역사 순삭 강의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올 것들만 찍기로 했기 때문에 수나라의 키워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거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중앙통치제도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요걸 당나라가 계승했고, 좀 짜증나지만 당나라의 이 제도를 우리나라 발해나 고려가 받아들이게 됐다. 뭐 일본이랑 베트남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수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를 살펴볼 건데, 당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게 되게 많아요. 당나라는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 둘, 3개 정도를 살펴볼 거예요. 3개를. 이 3가지 내용이 이제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의 약간 중복이죠. 수나라의 삼성육부제를 계승합니다. 모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나라의 성격은 굉장히 국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슬람교라든지 조로아스터교 막 이런 것들도 막 들어오기도 해요. 당나라. 근데 중요한 거는 당나라가 국제적인데 조금 엇방향으로 가, 이 친구들이. 바로 뭐냐? 중화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화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중국인들 갖고 있는 게 좀 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몇 명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 동남아시아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사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지. 그건 우리도 이제 약간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야. 왜냐면 혹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어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 중에 일본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별로 이렇게 좋게 말씀 안 하시죠. 선생님도 이거 할 때 보면은 뭐 그냥 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이러거든. 이런 섬나라 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일본은 거의 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를 아버지의 국가로 섬겼어요. 혹시 한국사에서 4대 교린 정책을 기억하시나요? 4대 명나라를 아버지 국가로 섬기고 여진과 왜구를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환율을 따지면 환율이 거의 국력 차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10배 이상 잘 사는 거죠. 근데 무시하는 거죠. 웃기지 않냐?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무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를 무시한단 말이야. 왜? 예전부터 그런 성향이 조금씩 남아있는 거야. 유전이라고 하는 건 꼭 생물학적 신체적인 특징만 물려받는 게 아니죠. 정서적인 측면 같은 것도 물려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고. 마찬가지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사상, 심지어는 당나라는 자기네 나라보다 역사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뭐 실크로드 따라가지고 넘어오게 되는 중앙아시아 쪽 사람들 있죠? 서역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지? 눈에 이제 파란 색깔, 초록 색깔인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국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목인이라고 불렀어요. 생목인. 눈에 색깔 들어갔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동이족이라고 불렀잖아. 동쪽 오랑캐.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인도 이런 쪽은 남만족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발해가 짱인 거죠. 발해의 전성기 때 왕인 선왕 때 당나라가 발해를 어떻게 지칭합니까? 해동성 국이라고 부릅니다. 바다 동쪽에 있는 매우 강성한 국가란 얘기야. 그래서 중국이 아마 역사 왜곡과 관련된 동북공정에서 발해랑 고구려를 자꾸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우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우리 초중등 친구들보다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사회탐구에서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건데 군사제도의 변천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나라의 원래 군사제도는 부병제예요. 부병제인데 요게 나중에 모병제로 바뀌거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중요하니까 좀 포인트를 좀 더 붙여볼까요? 어이, 자, 원장님 사주셨어요, 이거. 부병제랑 모병제. 부병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병일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거 많이 모방한 거야. 농병일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농민과 병사가 같다는 얘기야. 평상시 때 농사 지어요. 평범하게 짓죠. 살고 있다가 전쟁 났다 모이! 이래서 주로 농한기 때 겨울철에 조금 연습해 놨다가 병사가 되는 거죠. 전투력이 그렇게 강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전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5군형 체제로 바뀌면서 훈련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직업군인이 등장하지. 모병제는 직업군인이에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항상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투력들을 이제 보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선생님이 항상 모든 과목에서 특히 사회탐구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왜 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당나라가 부병제랑 모병제로,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꿨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로우 레벨의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꾼 거 아니야? 왜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냐면
당나라의 거의 쇠락을 알리게 되는 난이 있습니다. 안사의 난이라는 게 있죠. 자, 사람 이름이 안사가 아니라 안록산과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거대하고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당나라가 쇠퇴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우리 똘똘이들 하나만 더 해주면 당나라의 멸망을 알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황소의 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소는 이 황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 황소예요. 소금장수 출신의 아주 부유한 그런 힘센 사람이었다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황소의 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나라 역사에서 등장했던 똘똘이들 중에 제일 훌륭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최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황이인은 성리학, 유교의 한 일파인 성리학만 연구하신 분들이죠. 근데 최치원 아저씨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 전체를 다 공부를 하셨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중국 거죠. 유교, 불교, 도교가 넘어오기 전부터 풍류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믹스된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개인 문집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육두품이라는 신분제도의 제약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올라가시지 못하죠. 이 똘똘이 최치원 아저씨가 빈곤가 봐가지고 당나라에서 관리 생활을 좀 하세요. 워낙 똑똑하니까 당나라 사람들 그랬던 거지. 뭐하러 조그마한 나라 통일신라로 가냐. 여기서 좀 관리해라.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 계셨대요. 그때 이게 나타나는 거야. 황소의 날. 황소가 막 이제 당나라 수도 장안성인가? 거기 막 포위해갖고 막 이러니까 당나라 막 개판 낸 거죠. 막 다 도망가고 울고 막 크라잉 맴매 아야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최치원이 딱 보더니 무슨 일이냐? 황소가 쳐들어왔어요. 리얼리? 오케이, 나에게 지필목을 다오.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착착착착착 써가지고 말아가지고 화살에다가 탁 싸갖고 황소 진영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이름이 토황소 경문이에요. 황소를 꾸짖는 글이란 얘기지. 카더란데 황소가 이 글을 딱 보고 어이씨 I'm scared 이러면서 도망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물론 그 정도로 겁먹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최치원님의 필력이나 문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해석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모방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틈새에도 중국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대단한 발해의 역사라든지 우리 최치원 아저씨 경포대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구독 안 했으면 빨리 구독 좀 하고 그 다음에 배운 거 고창고창 복습하고 본 다음에 출석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